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후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인데요. 박지원 대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지금 그 다른 후보들은 일단 이 상황 논란 이제 있죠. 박지원 대표가 결국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 박지원 대표가 상황 노릇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특히 지난번 이제 그 1, 2차 그 TV 토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계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사드 문제는 당론과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햇볕 정책만 하더라도 이게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이제 공과 가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논란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사드는 뭐 어쩔 수 없다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당론은 지금 반대 당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에서 당론을 바꾸게 해야 되는데 아직 당론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박지원 대표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후보의 것들이 이제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게 했지만 당에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당 후보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후보가 사드 찬성한다고 해서 당론은 바꾸지 않는가? 결국 이 당의 주인은 박지원 대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영남권의 어떤 지지도 하락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박지원 대표의 상황 논란도 당내에서 어떤 식이든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호남의 표를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요. 홍준표 후보에게 야금야금 뺏겨가는 이 TK 보수표도 잡아야 되거든요. 안철수 후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의 텃밭을 공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입니다. 저 안철수가 하겠습니다. 신세진 것 없이 자수성가한 제가 하겠습니다. 상속자들 나라 끝내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대로 개혁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금 이틀째 지금 이제 영남표 공략하러 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세탁기에다가 녹색으로 상징되는 국민의당 그 옷을 집어넣으면서 나 국민의 정당에 뺏긴 표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홍준표 이른바 홍준표 세탁기인데 오늘 저 세탁기 자 홍준표 후보가 녹색 티셔츠를 딱 가짜 안보라고 써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입니까? 네.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그리고 가짜 안보다 이러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고요. 또 저 파란색 티셔츠도 넣었네요. 친북 좌파 저거는 지금 색깔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보면은 다른 정당들 그 상징하는 티셔츠 색깔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이제 홍준표 세탁기에 넣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뭐 근데 저 퍼포먼스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마도 이제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홍준표 후보는 저 퍼포먼스보다는 본인 언행 부분을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하다가 홍준표 후보의 그 퍼포먼스 얘기를 잠시 돌아갔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상당히 영남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 영남산도 넘어야 되고요. 보수산도 넘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인데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확 빠지는 것이 중도 보수 쪽 표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뭐 20대 그리고 호남 지지층 또 끌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후보 한 표를 가져오면은 본인이 또 두 표를 더 얻는 듯한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뭐 절반을 넘거나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안 후보가 안정감 보여주면서 어떤 TV 토론에서 더 승리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문 후보 지지층을 좀 끌어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계속 박지원 상황론 공격하고 있잖아요. 선거 직전에 박지원 대표가 뭔가 승부수 딱 던질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본인이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필요한 것은 뭔가 연대와 그다음에 사람 구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혼자로서는 힘들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직력도 부족하고 그럼 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올려면
실제로 박지원 대표가 어떤 식의 결단을 좀 해야 될지 아마 본인도 뭐 누차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본인은 이 정권 되면 최초의 평양 대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공격 포인트를 좀 뒤로 물리고 뭔가 나는 든든한 나의 조력들이 많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제가 볼 때 그게 아마 어떤 국민의당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인데요. 넘어야 될 산은 누굴까요? 자, 바로 김무성 의원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적전분열이라는 네.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워낙 유승민 후보의 지지도가 뜨지 않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김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진로를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정말 바른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빅다지 떠안을 경우에 당이 존립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일 날 되면은 투표 용지에 이제 이름이 새겨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자, 그 전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데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아니 후보를 뽑아놔놓고 이게 뒤에서 흔드는 게 어디 있느냐. 네.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당에 지금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잘 보십시오. 선거운동할 때 다른 의원들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 지금 분열 양상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극복하지 않는다면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저 문제는 조만간 당내에서 좀 결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김재경 바른정당 의원이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네. 또 주장을 했는데 모든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이때 김무성 전 대표가 조금 당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도 나서서 그러면 유승민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그냥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는 또 들어보니까 유승민 후보도 본인이 뭔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완주를 하려면은 당내 의원들도 좀 설득해서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당내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른정당 의원이 33명인데 16명이 유승민 후보 사퇴를 논의하는 의총을 열자고 하는 반이나. 상태니 절반이니 그리고 지역 조직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니 결국은 이 난관을 유승민 후보가 극복하려면 유승민 후보도 더 앞장서서 김무성 그리고 의원도 더 결단을 내려서 돕던지 어떻게 하던지 좀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보면서 굉장히 요즘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후보를 놔두고 바른정당에 분열하는 모습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고 봉합 국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별로 카드가 없어 보이는 게 좀 답답해 보이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정치 도의상 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지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어떤 정치라는 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변해야 되고 또 어떤 후보로 보인 사람은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가 그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 주째 지났는데 지지율이 지금 5%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하고 지금 경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원내 의석 33석인 정당이 사실 이제 내놓을 결과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의 또 완주 이거 자체는 향후의 정책 입지를 생각해서 고민할 거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을 뭔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치를 한다면 결국 뭔가 연대를 하든지 뭔가 어떤 뭐 변화 자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냥 막 선거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 간 사람은 자유한국당 가고 국민의당 사람 국민의당 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가 뭔가 정치적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내가 뽑혔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죠. 네. 네, 마지막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인데요. 문재인 후보 얼굴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번 주에 방영된 TV 토론에서 네. 심상정 후보는 뭐 근데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왜 심상정 후보가 그 민주당과는 연대도 해나가야 되는데 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냐면서 정의당 당원들이 비판하는 댓글, 비판하는 글을 달아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고요. 네. 뭐 일부에서는 그 당 의원들이 당원들이 네. 탈당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의당 자체가 처음에 생길 때 예전에 그 유시민
그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참여당이라고 해서 또 문재인 또 유시민 이 분들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일부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심상정 후보를 비판을 한 거죠. 결국은 심상정 후보도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부 당내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볼 수 있는데, 심 후보는 누구나 우리가 뭐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다른 보수 후보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내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정의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을 보면 항상 야권 단일화의 어떤 하나의 종속 변수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선거 가다가 결국 이제 합당한다든지 뭐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가지고 당을 설립하려면 사실 민주당과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별화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왜 차별화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자, 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결국 정의당의 색깔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민주당도 비판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후보단이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내 상황을 수습한다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 후보와 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심상정 후보가 당의 앞길을 두고 본인의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이쪽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선 17일 분이 남지 네. 않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인데 여기서 생긴 이 돌출 악재들 보시면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인데 각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지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